여러분께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혹시 전화번호부의 이름은 수두룩한데 정작 속마음 털어놓을 곳은 없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모여들다가도 나쁠 때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인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사성어, 수어지교를 소개합니다. 물수, 물고기여, 갈지, 사귐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말하지요. 단순히 의리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뜻을 완성해주는 관계입니다. 서기 207년 중국은 삼국시대였습니다. 조조는 북쪽을 평정했고 손권은 강동을 장악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유비는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습니다. 땅도 없고 세력도 약했습니다. 형주 유표에게 의탁해 근근히 버티는 신세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비는 한 청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와룡선생이라 불리는 제갈량이라는 자가 있다는데 천하를 셋으로 나눌 계책을 갖고 있다더군. 유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유비는 직접 말을 타고 용중산골로 향했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유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갈량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유비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또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불평했습니다. 형님, 그냥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지요. 왜 이렇게 번번이 직접 가십니까? 유비가 말했습니다. 제갈공명은 와룡, 엎드린 용이라네. 용을 맞이하는데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삼고 초려라고 부릅니다.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뜻으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을 의미하지요.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유비는 또 융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관우가 속삭였습니다. 형님, 깨우십시오. 유비가 손을 저었습니다. 쉿, 조용히 기다리세. 유비는 눈 덮인 마당에서 꼿꼿이 서서 한 시즌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발이 시리고 눈이 어깨에 쌓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이 깨어났습니다. 아니, 유황수께서 어찌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갈량은 깜짝 놀라 맞이했습니다. 유비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천하가 찢어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주가 모자라 방법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갈량은 유비의 간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융중대, 천하삼분지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형주를 거점으로 삼고 익주를 취하며 손권과 동맹을 맺어 조조를 견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천하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갈량은 초가집을 나와 유비를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유비와 제갈량은 찰떡 같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을 질투했습니다. 형님이 자신들보다 제갈량을 더 아끼는 것 같았으니까요. 유비는 두 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우들아, 더는 질투하지 말아라. 나에게 공명선생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유비가 없었다면 제갈량의 계책은 책 속에만 남았을 것이고, 제갈량이 없었다면
유비의 꿈은 허공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충청북도 음성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아들이 하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큰 부자였고 아들은 넉넉한 용돈을 받으며 자랐지요. 아들은 친구들을 자주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서 놀자. 그러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깔깔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참 많구나. 다들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걱정이었습니다. 저 녀석 친구를 잘못 사귀는 건 아닐까? 돈으로 산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닌데. 아버지는 아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큰일이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루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자루 안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돼지였지만 아들은 정말 사람인 줄 알았지요. 얘야, 이 시체를 내 친구들에게 맡겨 숨겨달라고 해봐라. 급한 일이니 당장 가보거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짊어지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나야,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생겼어. 친구가 문을 슬쩍 열고 자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몰라. 빨리 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제발 좀 도와줘. 하루만 숨겨달라고. 미쳤어. 우리 집에 이런 걸 두면 어떡해. 빨리 가. 쾅! 또 문이 닫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은 친구들을 줄줄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 밥 먹고 술 마시며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었구나.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옛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평소 아들은 그 집에 가본 적도 없었지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자루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일단 헛간에 숨겨두자.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뭐든 하마. 아들은 그제야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시체는 사실 돼지였다. 내가 너를 시험해 본 것이다. 진짜 친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밥과 술로 산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입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은 물 같은 존재였고 제갈량에게 유비는 물고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킨 관계였지요. 진짜 친구는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물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도 나의 물고기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